동수님의 마지막 마지막 바퀴 지금 6시 16분이라는 거. 요번 바퀴 이제 풀로 지금 시작 심박 121. 요번 바퀴 평균 페이스 5분 20초. 그래서 이게 페이스를 추가하려면은 그 앱에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앱에서 그거를 그 영상에서 불러오고 그거를 저장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그거를 하나하나 눌러갖고 다 저장하고 아웃, 저장하고 아웃, 저장하고 아웃. 왜냐면 그게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 들고 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가민이랑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내가 이 영상에 가민 데이터를 씌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영상 한 다음에 그 편집 앱에서 불러오기가 있어요. 기록 불러오기. 그러면 그걸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카톡으로 받았다 라고 하면 메타데이터를 같이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안 받으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GPS로 다 기록이 되잖아요, 시작이. 그러니까 내 걸 갖고 오는 거고. 근데 하나하나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마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파일마다. 그러니까 통으로 찍으면은 한 번 불러오면 끝인데, 이제 뭐 5km입니다 하면은 그걸 입력하려면은 한 번, 다시 10km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인 거죠, 사실. 근데 뭐 그래도 클릭 한번 딸깍이면 되니까. 저 그냥 여기 DJI에서 기본으로 주는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넣어줘요. 데이터만 해놓으면 되게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 심박도 불러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제외시키고 필요한 것만 저장하면 되니까. 외부 영상이 DJI에 넣어가지고. 가능하죠. 예. 네. 그게 그 GPS 기록이 다 있다면. 예. 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그때 너가 이걸 들고 이 영상이 이거랑 일치하는구나 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냥 메타데이터 GPS. 예. 네.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GPS 그 위치 켜놓으면 될 거야, 아마. 근데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갖고. 근데 이게 옛날에 비해서 진짜 편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조금 더 여러 가지 거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거의 모르시겠지만 가민에서 액션캠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가민 버브라고 있어요. 그럼 걔로 찍으면은 그때는 이제 가능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GPX 파일을 뽑아가지고 입력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귀찮으니까 안 하니까. 요즘이 되게 편한 거죠, 사실 이런 거 하기에는. 이제 자막도 딸깍 하면 되고. 그래서 자막 편집할 때마다 느끼죠. 여기 내가 발음이 이상하구나. 특히 심박이 꼭 미음 받침이 돼요. 그래요? 네, 심박이. 근데 이게 미음으로 발음할 수가 있나? 심박.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미음 받침이 되게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그래서 러너 임바 할 때도 미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니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그걸 먼저 수정하고 시작해요. 그래도 이제 자막 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그래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야 되니까 그 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0분짜리 영상이다 하면 자막 편집하는데 한 20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520 러너 중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5분 20초 페이스일 때의 영상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요 영상을 풀로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페이스로 조깅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저의 심박수와 그리고 페이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은 저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 때 평균 심박이 178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대 심박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197 정도까지 진짜 세게 뛸 때는 보긴 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1분을 지속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마 추정치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178 정도를 2시간 반 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0km 정도를 달릴 때는 제가 평균 심박수가 188까지도 봤고요. 그 다음에 하프 코스를 뛸 때는 제가 185 이 정도까지 보통 유지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나오는 심박수는 사실 저한테는 존 1이나 혹은 존 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에 의하면은 존 1이 50%에서 60%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절대 정확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려서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이게 보수적인 가장 클래식한 접근이기 때문에 가장 클래식한 접근의 기준에서 보면은 제 심박이 120을 넘지 않을 때는 아마도 존 1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분 40초 이 정도로 뛸 때는 존 1의 구간도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뛰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몇몇 분들에게 그 심박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저랑 우선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같이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km 최고 기록이 35분 이내이신 분도 있고 35분 정도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코스 기록으로는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서브 3 정도는 달성하신 분들이 많고요. 저랑 같이 뛰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데이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바로 옆에서 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회 때 평균 심박이 160 초중반 정도가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대회 페이스 평균 심박보다 한 10에서 15 정도가 낮다라고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뛸 때 물론 같은 페이스이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뛰시는 분은 제가 한 130 정도 나올 때 한 120 이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심박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존투를 시작할 때 가장 두려워하실 텐데 명확합니다. 많이 뛰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뛰면은 심박수는 결국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몸의 긴장도 풀리고 그 페이스가 몸에 익으면 이거는 뭐 스피드 훈련한다고 해서 심박수가 물론 낮아지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박수가 너무 금방 올라요. 너무 높아요. 저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심박수가 높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뛰면은 심박수는 충분히 내려가고요. 지금 여기서 대화에서도 나누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심박수가 처음에 높아요. 저도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20 러너를 하고 있지만 제 기준에서 5분 20초 페이스가 사실 심박수가 130 이하이거나 130을 조금 넘어야 되는데 저도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재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심박수가 꽤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분 페이스로 뛰면은 뭐 145, 뭐 150 이 정도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실력, 제 기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반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심박계가 고장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박수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K로 촬영을 안 하는데, 4K로 촬영을 하는데, 편집을 4K로 안 하는데, 이제 4K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그 편집하는 게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내보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내보내는 거는 그냥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차이 나죠.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그 렉이 걸려서 느린 걸 수도 있는데 엄청 걸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FHD로 한 20분짜리 하면은 네. 몇 분이나 걸려요? 업로드요? 네. 아, 업로드는 진짜 금방 돼요. 근데 이제 검토를 하는데 오래 걸릴 뿐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해서 요새 검토가 훨씬 오래 걸리는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거의 올리자마자 그냥 검토가 끝났었는데 요즘에 그쵸. 제가 막 이것저것 쓰면서부터 이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해외 나가서 그렇게 와이파이 느린 데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왜 그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막 인터넷 빠른 카페 막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보면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인터넷 빠른 데서도 이렇게 느린데 그러면 이제 외국에 느린 데 가면 진짜 환장하는 거죠. 그거 올리는데도. 심박 124. 에? 저기 힙합이죠. 동순이 얼마야, 심박? 힙합 지금 120. 아, 120.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천천히 띄워주는 게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 520 처음 할 때는 그래도 136, 7 막 이렇게 넘어서 찍었던 것 같은데 점점점 낮아져갖고. 작년 데이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동생님 기억나요? 확실히 낮아요. 그러니까요. 5 이상은 낮아졌어요. 예, 원래 지금 정도 뛰면 120 후반에서 예, 처음에 130 걸치거나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뛰는 영상, 그 다음에 풀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존투 러닝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뛰기만 하면 심박수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저와 같이 뛰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뛰면 돼요? 어떻게 해야 존투가 돼요? 존투로 뛰려고 하는데 그렇게 얼마나 뛰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존투 러닝 초보자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에서도 남기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깅만 해도 실력이 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가장 최근에 어디 갔어요? 가장 최근에요. 뉴욕 갔나? 뉴욕. 너무 부러운 삶이다. LA 쪽은 안 가죠? 다다음 주에 가요. 아, 그래요? 요새 LA 무섭잖아. 그 통행 금지 내려졌던데. 아, 그래요? 그냥 가서 잔 다음에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녁 8시부터인가? 아, 그래요? 알았어요. 여행지로서 뛰었을 때 가장 즐거웠던 곳.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빼고 다 괜찮은 거야? 서울 중으로. 딴 데.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말고. 저는 그 멜버른을 영천. 멜버른. 맞아. 저도 그 생각 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비슷한 호수 있는 공원이 있어가지고. 멜버른 부럽다. 좀 가봐야겠다. 멜버른도 마라톤이 있어요? 있어요. 그 시드니 마라톤이랑 멜버른 마라톤이 유명한 걸로 알아요. 그래요? 멜버른은 그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 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아마 시드니랑 9월 시즌이니까 9월 10월이었나? 9월 10월. 9월 10월. 알아봐야겠다. 멜버른도 괜찮겠다. 멜버른이랑 시드니가 경쟁 도시라서. 시드니는 7대니까. 네. 멜버른도 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말고 도시 크게 해서 하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주 좀 크게 하고, 근데 부산은 뛸 데가 없어갖고. 부산 언덕이 너무 많아.
달리기 경력이 길지 않다면 조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거를 스피드의 증가라고 보는 관점보다는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똑같은 페이스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 지구력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심 갖지 마시고요. 오늘도 꾸준히 하루하루 매일 추가적으로 뛰어주시면 언젠가는 예전보다 더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저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